여러분 스마트폰 매일 쓰시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기기는 매년 더 얇아지고 가벼워지는데 성능은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걸까요? 크기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더 많은 걸 담아내는 이 기술.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 스마트폰이 더 커지는 건 원치 않잖아요. 주머니에 쏙 들어가야 하니까요. 근데 성능은 또 계속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참 까다로운 문제죠? 과연 엔지니어들은 이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발상의 전환에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뭐랄까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였죠. 바로 칩을 옆으로 넓게 펼쳐놓는 대신에 마치 우리가 아파트를 짓듯이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멀티칩 패키지라는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럼 먼저 엔지니어들이 왜 이런 반도체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 이야기부터 한번 따라가 볼게요. 기존 방식이 어떤 한계에 부딪혔는지 알아야 이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요. 기존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공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처럼 작은 기기 안에는 더 이상 칩을 옆으로 놓을 자리가 없었죠. 두 번째는 칩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신호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기도 더 많이 썼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회로를 더 작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점점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775 마이크로미터. 이게 뭐냐면요. 반도체를 만들 때 쓰는 실리콘 웨이퍼의 아주 기본적인 두께예요. 공정 과정에서 깨지거나 휘어지지 않으려면 이 정도의 튼튼한 두께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최종 반도체 칩 패키지의 전체 높이는 보통 1mm, 그러니까 1000 마이크로미터보다 낮아야 해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방금 본 775 마이크로미터짜리 칩을 두 개만 쌓아도 벌써 1550이잖아요. 1000을 훌쩍 넘어버리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두꺼워서 문제라면 깎아내면 되지. 라는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기발한 기술의 이름이 바로 백그라인딩입니다. 이름 그대로 웨이퍼의 뒷면, 즉 백사이드를 정밀하게 그라인딩, 갈아내는 공정이에요. 이 기술이야말로 반도체 아파트를 짓기 위한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회로가 새겨진 웨이퍼 앞면은 소중하니까 보호 테이프로 딱 붙여서 고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로 된 특수 휠로 뒷면을 정밀하게 싹 갈아냅니다. 마지막으로 거칠어진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주면 와, 정말 종이장처럼 얇은 웨이퍼가 탄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30에서 50 마이크로미터. 와, 처음에 775 마이크로미터였던 웨이퍼가 이렇게까지 얇아지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 두께가 얼마나 얇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머리카락 한 올 있잖아요. 그게 보통 한 7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백그라인딩을 마친 칩은 그거보다도 더 얇은 거예요. 거의 절반 수준으로요. 이 기술 덕분에 이제 칩을 10개 이상 쌓는 것도 거뜬해진 거죠. 자, 이제 칩을 종이처럼 얇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겠죠? 이 얇은 칩들을 이제 잘 싸가서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 하나의 건물처럼 제대로 작동할 거 아니에요? 이 반도체 마천루에 엘리베이터를 놓는 방법도 계속 발전을 해왔어요. 예전에는 와이어 본딩이라고 해서 각 층을 얇은 금선으로 이거 바깥에서 연결했어요. 마치 건물 외부에 비상계단을 단 것처럼요. 근데 요즘은 TSV라는 기술을 씁니다. 이건 아예 칩을 수직으로 뻥 뚫어서 건물 안에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이동거리가 확 짧아지니까 속도는 엄청 빨라지고 공간도 절약되겠죠. 그럼 이렇게 대단한 기술이 과연 우리 생활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쓰고 계시는 바로 그 기기들 안에 숨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이죠.
예를 들어서 작업대 역할을 하는 D램과 데이터 창고 역할을 하는 낸드 플래시를 한 건물에 같이 입주시킨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얇은 스마트폰으로도 고화질 사진을 잔뜩 저장하고 여러 앱을 동시에 부드럽게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분야죠. 바로 인공지능. 그 심장에도 이 기술이 뛰고 있습니다. 바로 HBM, 고대역 폭 메모리인데요. 이건 D램을 아파트처럼 아주 높이 쌓아 올려서 AI의 두뇌인 GPU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초고속 데이터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도 빼놓을 수 없죠. 요즘 자동차는 거의 움직이는 컴퓨터잖아요. 특히 자율주행이나 차 안에서 쓰는 여러 편의 기능들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여러 칩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칩을 얇게 만들어서 높이 쌓아 올리는 기술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기술의 미래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당병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종 집적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제는 그냥 똑같은 칩만 쌓는 게 아니라 종류도 다르고 심지어 만든 회사까지 다른 칩들을 레고 블록처럼 자유롭게 합치는 거예요. 필요한 기능을 가진 칩들을 골라서 하나의 강력한 패키지로 만드는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프로세서, 메모리, 센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칩들을 내 마음대로 레고처럼 조립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기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그 상상 속에 우리 기술의 다음 미래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